자, 물권법 보죠. 230페이지부터. 230페이지 보시면 물권법입니다. 자, 물권법은 이제 민법 제2편이죠. 2편. 자, 제2편에서 이제 총칙을 지나서 이제 물권법으로 왔습니다. 물권법. 자, 물권법은 잘 아시다시피 물권 총론과 물권 총론 그리고 이제 물권 강론이 있죠.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은 물권 총론, 물권적 청구권 정도까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권 총론에서는 먼저 물권의 의의부터 시작이 돼요. 물권의 의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 그리고 뭐 물권의 효력, 물권의 효력 그리고 물권의 변동, 뭐 등기 제도 이런 것들도 나오죠. 자, 그리고 물권의 소멸 이런 내용들을 물권 총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 물권 효력 파트, 물권 효력 파트에서요, 여기서 나오는 게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한 문제씩은 매년마다 출제가 되는 파트죠. 물권적 청구권 여기 중요하고요. 중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에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등기 제도가 있어요. 등기 제도 관련된 내용들. 논점들이 많아요. 등기 제도 관련된 것들. 워낙 논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등기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등기 제도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2차 공시법 시간에 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공시법 시간에. 공시법에 등기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민법이랑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죠. 중복되는 내용. 자, 먼저 물권 개념부터 확인을 해보자. 자, 양괄호 1번에는 물권이 있고 양괄호 2번에 채권이 있습니다. 권리 두 가지가 이제 물권과 채권인데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물건 지배. 자, 괄호 속에 보시면 배타성이 있고요. 그리고 강행법규죠. 강행법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셔야 되고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절대권이다.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 수 있다. 절대권이다. 자, 비교해서 밑에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걸 채권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괄호 속에 보시면은 이거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물권 객체 확인하죠. 첫 번째 물권 특정성. 자, 1번에 보시면요. 특정되지 않은 수목 같은 경우는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특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특정. 그죠? 특정돼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산이 있고 산에 나무가 엄청 많죠. 나무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이렇게 저기, 저 산이죠, 산.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입구에다가 편말을 박아놨죠. 편말을. 무슨 뭐 편말이 나무만 하네요. 자, 잠시만 편말 박아놨어요. 이 편말에다 써놨죠. 이 수목은 갑거다, 갑거. 이렇게 편말 받고 이름 쓰는 걸 뭐라고 해요? 무슨 방법?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명인 방법이라는 걸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수목 같은 경우는 토지에 부합되는 거죠. 원칙은.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명인 방법 갖추게 되면은 수목이 부합되지 않고 독립한 물건이 되죠. 독립한 물건. 근데 편말만 박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편말만 박으면 안 되지. 이 산에 나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디가 네 건지 어디가 갑 건지를
이거를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를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타리 치라고. 요렇게 울타리 치시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야 여기 수목이 갑 거구나. 여기 수목이 토지에 부합이 안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즉 특정이 됐을 때 비로소 독립한 물건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한 물건. 자, 밑에 내려오셔가지고요. 동그라미 3번에 뱀장어 사건 확인하세요. 집합물인 뱀장어 같은 경우도 특정되면은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뱀장어. 이 뱀장어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갑이 채무자고요. 을이 채권자예요.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 빌리면서 이 양어장을 담보로 했던 거예요. 양어장 속에 뱀장어를 담보로 했던 거예요. 이 뱀장어를 갖다가 담보 제공해서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문제가 됐던 건 이 뱀장어를 과연 담보 목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 뱀장어가 크면, 뱀장어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다 팔죠. 뱀장어 성장하면. 그죠? 내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뱀장어 내다 팔면은 또 새끼 뱀장어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새끼 뱀장어. 그러니까 새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한다고요.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 안에 있는 뱀장어들은 갑이 을한테 돈 빌릴 그때 그 당시 뱀장어들이다. 그 뱀장어들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계속 바뀌는데, 구성물이 바뀌고 있는데. 판례 입장은요. 야, 지금 양어장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뱀장어들이 비록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그 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양어장으로서 이렇게 특정이 된다면 이것도 특정된 물건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판시했던 사건이죠. 물건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담보권은 유효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줄 오른쪽에 양어장 안에 뱀장어를 특정해서 담보 설정했을 때 담보 설정 유효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성물이 증감 변동해도 그 안에 뱀장어들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 특정성 상실, 특정성 유지라는 거예요. 양어장한 뱀장어에 담보권 효력 미친다 이 말이죠. 내려가세요. 물건의 분류. 일단 부동산과 동산 읽어보시고요. 자, 기억해 보시면요. 토지의 구성 부분인 것이라고 돼 있죠. 이런 걸 부합물이라고 하죠. 합쳐진 거. 그럼 부합물은 독립한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 아니다. 독립한 물건 아니죠. 합쳐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니은입니다. 토지와는 별도로 존재한다. 이런 걸 부속물이라고 하죠. 부속. 첫째,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목이 명인 방법을 갖췄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둘째에 나오는 건 농작물이죠. 농작물 같은 경우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농작물은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죠. 합쳐지는 거, 안 합쳐지는 거? 안 합쳐지는 거지, 안 합쳐지는 거지. 자, 밑에 디귿 확인하세요.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에 대해서요.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명인 방법을 통해서. 갑거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명인 방법뿐만 아니라 임목법에 따른 등기를 통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임목 등기는 등기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임목 등기부에는요. 근데 명인 방법 가지고는요. 소유권은 주장할 수 있지만 저당권의 목적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편말 갖다 박는 거잖아요. 편말에다 쓸 겁니까? 편말에다가 쓰는 거예요. 저당권자 누구? 저당권자 A. 저당권자 B 이렇게 쓰는 겁니까? 뭐 변제하면 이렇게 뭐 지워버리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명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명인 방법 같은 경우는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주물과 종물. 자, 니은을 확인하세요. 권리의 종물. 이게 바로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 뭐뭐뭐 있어요. 종된 권리 뭐뭐뭐 있어요. 이제 알 때도 됐습니다. 자, 종된 권리. 종된 권리. 토지 사용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권. 또 뭐 있죠? 토지 임차권. 토지 임차권. 또 뭐 있죠? 토지 전세권. 자, 토지 전세권.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 이런 것들이 바로 종된 권리들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돼 있다면은 그 건물주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종된 권리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B에 보시면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자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이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경락인이 토지 임차권도 함께 취득을 한다. 자, 내려가서 일물일권주의 봅니다. 물건이 한 개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 물건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은에 나오듯이 분필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일부에 대한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물건이 한 개면 소유권도 한 개여야 되니까. 근데 일물일권에도 예외가 있죠. 그게 밑에 기역이지 않습니까? 용익 물권은 일부 가능하죠. 그리고 한 동짜리 건물에 구분 소유권이라는 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집합 건물에서는요. 뒤로. 물권 법정주의. 자, 물권 법정주의는요. 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에서요. 물권 종류 확인하세요. 민법상, 기역. 민법상 존재하는 물권은 총 8개다. 8물권.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은 특별법상 물권도 있죠. 자, 우리 가담법 기억나십니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예, 물권들입니다. 광업권, 어업권. 얘네들도 물권이에요. 특별법상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관습법상 물권,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얘네들도 싹 다 물권들이죠. 그 밑에 쪽에 리을에 보시면은 물권 아닌 것들이 있죠. 뭐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그 밑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뭐 물권 이런 거는 없다. 이런 거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죠. 밑에 쪽. 네모 3번 물권 효력. 우선적 효력이 나오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상호 충돌했다. 그럼 뭐가 우선해요? 예, 물권이 우선하죠. 그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예외적인 게 있죠. 밑에 쪽에 기억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건 순위대로 받는 거, 순위 무시하는 거. 순위 무시하는 거잖아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제일 먼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라는 거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보다 우선하니까. 자, 오른쪽에 조세채권, 3개월분 임금. 리을은요. 제3취득자가 주장하는
우선 상황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순위를 무시하고 제일 처음 받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제한물권 상호간.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저당권이 성립하고 나서 전세권이 성립했죠. 뭐가 더 빨랐어요? 저당권이 빨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목적물 경매 들어갔다.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저당권이 1순위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말소 기준. 그죠? 말소 기준 권리. 1순위의 저당이 말소의 기준되는 권리죠. 따라서 목적물 경매 들어갔으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도 끝나는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배당받고 다 나가시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전세권이 성립하고 나서 저당권 성립했다. 이러면 전세권이 더 빨리 성립했기 때문에 전세권자 선택할 수 있죠. 우선 변제, 배당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계속 살든가 대항력 유지하든가 선택합니다. 자, 밑에 특수 문제 보세요. 선순위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성립했죠. 아, 이런 게 희한한 거죠. 자, 선순위에 먼저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를 먼저 걸어놨던 거예요. 자, 갑이 일단 채무자. 자, 갑이 일단 채무자고 갑의 부동산에, 갑의 재산에 대해서 을이 재빨리 가압류 들어갔어요. 빨리 압류를 걸어놨다. 그리고 소송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갑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그럼 순서상 봤을 때는 가압류가 먼저 들어갔던 거죠. 이때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누가 먼저 받느냐는 거예요. 순서대로라면 가압류가 우선해야 되겠지만 얘는 분명히 을은 물권자가 아니라 얘는 채권자예요. 을은 채권자예요. 야,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 야, 그러면 저당권자를 우선시켜야 되나? 아, 그건 또 그렇잖아. 얘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족보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가압류가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들어오면 목적물 들어갔을 때, 경매 들어갔을 때 동순위로 배당받아요. 우열이 없어요. 같이 배당받는 거예요. 동순위로. 가압류 들어오고 저당권 들어갔을 때. 우열 없이 안분 배당한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가등기 격려되고 나서 가압류가 들어왔죠. 이러면 순서대로 따지는 거예요. 가등기가 이겼죠, 이러면.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면은 중간 취득등기 다 없어지죠. 가압류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3번 중간에 꼈다. 예? 자,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 그리고 나서 2순위 저당권이죠. 이게 뭔 말이죠, 지금? 그럼 1순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있다는 거죠. 2순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2순위가 누구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판례 문장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판례 문장에서 1순위 저당권자, 1순위 저당권자, 그리고 전세권이 성립됐고, 그리고 나서 2순위 저당권 성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례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1순위 저당권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전세권이 성립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했어요. 그 판사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아니, 판사님. 아니, 왜, 그럼 얘를 왜 2순위 저당이라고 하신 겁니까? 헷갈리게. 얘는 3순위인데, 그죠? 얘를 왜 2순위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뻥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얘가 1순위 저당이잖아요. 저당권 중에서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그 뜻이었던 거죠. 완전 헷갈리게. 그래서 헷갈리게 쓴 거예요.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1순위 저당, 2순위 전세권자, 3순위가 저당권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 2순위라고 썼다고? 저당권 중에서 2순위라고 이렇게 쓴 거라고, 지금. 헷갈리게.
자, 부동산 경매 들어가면 그러면 1순위가 저당이라서 자, 1순위가 저당이라서 이게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럼 다 끝나죠. 그죠? 다 끝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 자, 물권적 청구권으로 내려갑니다. 의 확인하세요. 물권을 방해받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 제거,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리켜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종류 3가지죠. 그죠? 반환, 제거, 예방. 자, 뒤로 가서 명문 규정 확인합니다. 자, 민법에 물권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 거는 소유권 파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밑에 표 보세요. 표. 자,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213조하고 그 다음에 214조죠. 213조, 214조. 213조에서는 반환 청구. 214조에서는 제거와 예방 청구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윗칸에 보시면은 점유권 파트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 거죠. 204조, 205조, 206조 이렇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 거는 점유권 파트하고 소유권 파트죠.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제한 물권들, 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것들에는 213조하고 214조가 준용된다고 돼 있죠. 준용된다.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준용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도 전부 다 준용이 되죠. 지상권, 전세권에는 싹 다 준용되죠. 근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에서는 213조는 준용이 안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수반하지 않는다? 점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무슨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예, 213조 반환 청구 그건 할 수 없다고. 213조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213조는 지역권 저당권에는 준용되는 거, 준용이 안 되는 거. 준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214조는 준용됩니까? 예, 214조는 준용돼요. 근데 213조는 준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밑에 유치권은 전부 다 준용 안 되죠. 그죠? 유치권 전부 다 준용 안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점유권 가지고 행사하셔야죠. 자, 밑에 니은 확인하세요. 밑에 니은.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자, B 확인하세요. 저당물 침해한 자에게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확인하세요. 준용 규정이 없는 거 유치권 준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는 뭐 가지고 청구한다고요? 점유권 가지고. 자, 밑에 종류 확인하세요. 자, 첫 번째 기억해 보시면 반환 청구라는 거 나오죠? 토지 인도 돌려달라고 건물에서 나가시라고 건물 반환하라는 거죠. 반환 청구.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은 방해 제거 청구 나옵니다. 자, 여기서의 방해 제거 청구는요. 그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원인 제거. 자, 괄호 속에 보시면요. 건물을 철거해라. 야, 등기 말소시켜라. 이전 등기 해달라. 이런 것들 전부 다 방해를 제거해달라는 거죠. 원인 제거. 자, 그리고 밑에 디귿입니다. 예방 청구 같은 경우는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예방 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죠. 자, 오른쪽 가셔가지고요. 양괄호 3번을 확인하세요. 특성. 물권에서 파생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부종성. 부종성 이거죠. 부종성. 자, 밑에요. 빈출. 매매로 등기를 격려해서 일단 소유권을 양도했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넘긴 거죠. 그러면 물권이 넘어가면서 뭐도 같이 넘어간다?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즉 매도인, 양도인 같은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할 수 없고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자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전 소유자라서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방해 원인 확인하세요. 고의과실 없어도 인정됩니다. 침해 방해만 있다면 인정된다. 자, 밑에 4번, 양괄호 4번, 행사. 주체, 현재 물권자죠. 현재 물권자가 행사를 한다. 자, 기억 보세요. 소유권 없는 자라고 돼 있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라고요? 미등기 건물이라고요. 미등기. 등기 안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아직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도 이 건물을 갑이 신축했으면은 갑은 소유권 취득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취득한 거죠. 건물 신축은 법률 행위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신축하면은 등기 안 해도 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자, 근데 갑이 이 신축한 건물을 을한테 판다면 을과의 사이에서 매매계약 체결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싶다. 이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즉 미등기 매수인이라면은 을이 아직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직 못한 거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 거죠. 따라서 이 건물을 누군가가 무단점유하고 있다면은 무단점유하는 제3자 병상대로 해서 을이 병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행사 못하죠? 물권자가 아니니까, 그죠?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병한테? 갑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을은 할 수 없다.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자, 밑에 디귿 확인하세요. 종전 소유자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입니다. 자, 갑이 소유자고요. 갑 소유 목적물에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근저당. 자, 근저당이 설정됐다. 을이 근저당권자. 그러니까 을의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을이 근저당권자라는 거는 을이 갑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즉 을에게는 피담보 채권이 있는 거죠. 피담보 채권. 을한테. 그럼 여기서 갑이 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다 변제하면, 갑이 채무를 전액 변제하게 되면은 을의 채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을의 근저당도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 안 해도 소멸? 안 해도 소멸이죠. 법률 규정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팔았던 거예요. 을이 이 부동산을요, 병한테 팔고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을 상대로 해서 근저당권 소멸했지만 아직 등기는 말소시키지 않았으니까 저 등기 말소시키라고 청구를 갑이 해야 돼요, 병이 해야 돼요? 누가 을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갑이 청구, 병이 청구. 둘 다죠. 둘 다 할 수 있죠. 그죠? 자, 병도요. 병도 을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야, 말소해라, 이 양반아. 병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병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갑도 을한테 야 말소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병은 왜 말소 청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소유자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에?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 등기돼 있는 거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해관계 있는 거죠.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이해관계 있는 거예요.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이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 소유자로서 행사를 하는 거여서 물권적 청구권이죠. 예, 물권적 청구권이죠. 근데 갑이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 갑이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을한테 돈을 빌렸던 게 누구였고, 돈 빌렸던 게. 예? 돈을 빌렸던 게 누구였고? 갑이었고. 그 돈을 갚은 것도 누구였고? 갑이었고. 그러니까 갑이, 야, 내가 계약 당사자니까, 이 양반아. 난 소유자는 아니지만, 내가 계약 당사자잖아. 그러니까 너 말소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 물권적이 아니라 뭐다? 채권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채권적 청구권. 병은 물권적 청구권. 그 성질은 다르지만 갑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말소 청구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셋째 줄.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 지금 이거 누구 말하는 거죠? 칠판에서 누구 말하는 거? 병이죠. 현재 소유자. 자, 그리고 셋째 줄 중간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 누구 말하는 거? 갑을 말하는 거죠. 갑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이요. 물권적 청구권의 대위 행사. 자, 갑하고 을이요.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을 하였다. 명의신탁은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죠. 그죠? 여기서 무효잖아요. 근데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일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종배종,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종배종에 해당해서 유효다. 그러면 신탁자하고 수탁자가 있을 때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죠? 수탁자죠, 그죠? 아니에요. 신탁자? 아니에요. 둘 다 소유자잖아요. 네? 수탁자는 무슨 소유자? 네, 수탁자는 그렇죠. 외부적 소유자. 신탁자는 내부적 소유자죠. 둘 다 소유자예요. 둘 다. 둘 다가 나와야 돼요. 둘 다가. 네? 수탁자 이러면 안 돼요. 둘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무단점유하는 A가 있다면 이 무단점유자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하셔야 돼요? 을이 행사해야죠. 을이. 그죠? 을이 행사해야죠. 갑은 행사해요? 못해요? 갑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무단점유는 제3자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 관계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소유자, 수탁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신탁자는 할 수 있다고 없다고? 넌 안 된다고. 네 내부적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대위를 한다면요. 이렇게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도 명의신탁이 유효기 때문입니다. 유효기 때문에 대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셋째 줄에 보시면요. 신탁자가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수탁자의 물권적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죠. 자, 니은 확인하세요. 토지의 임차권자 같은 경우도 임대인이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자도. 자, 내려가죠. 동그라미 3번. 상대방. 현재 방해자, 현재 점유자 상대로 행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B의 공동 점유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근데 C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점유자죠. 상대방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점유자가 상대방입니다. 자, 그리고 D에 나오듯이 점유 보조자,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밑에 니은이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자는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 될 수 있다. 확인하세요. 둘째 줄, 갑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을이 건물을 양도했고 병에게 처분했죠. 근데 병에게 등기는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병을 가리켜서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런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왜냐면 책을 보시면은 상대방 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죠? 책을 보면 그게 나와 있으니까. 미등기 매수인에게, 기억하세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와닿냐면은, 어떻게 와닿냐면요. 자, 토지가 갑 거고, 갑의 토지 위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무단 신축한 건물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이 무가 예를 들어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자, 이때 갑은 건물주 을 상대로, 무단 신축한 건물주 을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뭐는 할 수 없어요? 퇴거는 안 되죠. 그렇죠? 퇴거는 안 되죠. 나가라. 그건 안 되지, 양반아. 건물이 을 건데. 자, 근데 반대로 갑은 그러면 임차인 상대로 해서, 자, 임차인 무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갑이 야, 철거해라.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무한테는 철거 권한이 없다 그랬죠. 근데 얘한테 야, 너 나가 빨리. 네가 나가야 저기 철거를 하지, 양반.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나왔던 게 그러면은 을로부터 미등기로 매수한 자.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토지 소유자 갑은, 좀 닦을게요. 복잡하니까요. 자,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토지 소유자 갑은 야, 철거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기억이 나죠, 그죠? 근데 이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이것만 딱 하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안 와닿죠. 근데 순서대로 하니까 기억나시죠? 이제 결론만, 요것만 해도 이제 물어봐도 이제 된다고 해야 되죠. 그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자, 그게 지금 니은이었어요. 자, 내려갑니다. 행사기간 확인하세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근데 점유권에 기한 거는 제척기간이 있죠. 1년.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차이가 있고요. 자, 밑에 내려갑니다. 양바로 5번의 특수 문제 확인하죠. 토지 소유자가 무단 신축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그죠? 퇴거 청구할 수 없다. 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자한테 철거는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퇴거는 안 된다고. 퇴거는 안 된다고요. 자, 갑소유 토지를 을이 무단 신축했을 때 건물 소유를 통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주 을에게 철거와 인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퇴거? 그건 안 된다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양괄호 6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경우. 자, 1번.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예? 상대방이 점유할 뭐가 있을 때? 권리가 있을 때. 이게 대표적으로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자, 갑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이전 등기 받지 않은 자. 그래서 얘를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라는 것은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라는 것은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는 것이다?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갑이.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는 것이고 갑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갑이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야, 물건 돌려줘.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어요? 심의칙이죠. 미등기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는 불법 점유다, 정당한 점유다?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할 때가 아니라 을한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자죠. 의무가 있는 자가 권리자 상대로 하시면 안 되죠. 뺨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을이 만약에 시효 완성자라는 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하는 거. 기억나세요? 자, 시효 완성은 뭐를 취득하죠? 네,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죠.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고 시효 완성자 측에서 그리고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죠. 시효 완성하고 나서도.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최초 원래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거죠. 아직은요. 이전 등기 안 갔으니까. 이때 원래 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야, 너 나가.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 역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어요? 신의칙, 정당한 점유니까. 그죠? 정당한 점유니까. 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요. 미등기 매수자가 점유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니은에서요. 넷째 줄 보세요. 미등기로 매수해서 점유하는 병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을한테 넘어갔다가 을이 병한테 또 팔았죠. 그때 갑은 을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병한테도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없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정당하게 점유하는 거니까.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이요. 점유자가 스스로 넘겼다. 사기로 인도시켰다. 이거는 침탈이 아니죠. 네가 쏘가서 넘긴 거니까. 이런 경우는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까지 보시고요. 자, 그 이후에 나오는 물권의 변동서부터 해가지고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